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 지수가 7거래일 만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들이 장 막판 들어서 다시 소폭이나마 순매수를 보여줬지만 선물 시장에서 오늘 6천 계약 넘게 차익실현 매물을 내놓은 것이 수급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오늘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2%로 이제 동결을 했는데요. 14개월 연속 동결을 했지만 여전히 시장에선 이미 알려진 이슈라는 소재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지수 상승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내 증시는 0고점을 다시 위쪽으로 잡기는 했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한 0.2% 하락하면서 이번 주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자, 주식 고수들의 알토란 같은 비법과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누구나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보다 빠르게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박클럽의 고수는 해결사란에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카로운 고수들의 투자 전략과 함께합니다. 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 하이리치 증권 방송의 수석 애널리스트를 모셨습니다. 편안한 고수익 스윙 매매 대가시죠. 소로스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장중에는 코스피가 21선을 하향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1720선 위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소로스님,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좀 정리부터 좀 해보고 갈게요. 일단 오늘 장의 흐름에서 가장 키포인트적인 부분은 제가 서경이 들어오면서 항상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체크 동향을 항상 면밀하게 좀 살펴봐라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어찌됐든 간에 현재 우리 시장의 주 매수 주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 외국인에 대한 포지션을 우리가 살피지 않고는 앞으로의 시장의 논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힘들다. 제가 또 이 얘기를 먼저 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오랜만에 이제 외국인이 조금 일명 편안한 말로 좀 장난을 좀 쳤습니다. 파생과 투기적인 어떤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선물에 대한 매도 공세를 펼치고 현물까지 매도 공세를 펼치면서 오랜만에 약 3월 2일 이후부터 계속 순매수 우위를 기조를 보이면서 약 7조 원이 넘는 그런 파격적인 매수를 보여주고 난 후에 오늘 매도의 포지션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은 상당히 당황했을 겁니다. 이게 시장이 꺾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부담성 있는 어떤 흐름을 보여줬는데 결국은 현재 시장은 아직 꺾이지 않는다. 네,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미국의 국채 금리가 계속 연일 상승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결국은 약하지만 강보합세로 마감이 됐다는 거. 그러니까 플러스권으로 마감이 됐다는 점이 오늘 의미 있는 부분이 아닌가. 종목별로 살짝 살펴보면은 종목별에서는 아마 한 달 전에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바닥권에서 제가 우리금융이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금융은 앞으로 블록세일과 지분 매각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BPS가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회사에 대한 안 좋은 기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금융에 대한 포지션. 어떤 분이 질문을 던졌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오늘 사실 다코스 종목으로서 두 종목을 말씀드리면 우리금융이나 아시안항공 같은 이런 종목들이 오늘 수급의 상태나 또는 여러 가지 조건부가 긍정적으로 제시가 되면서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오랜만에 IT와
이런 자동차 관련주, 환율에 민감한 종목들이 오늘 오랜만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왔다는 점,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만기를 무사히 넘겼고 이제 다음 주 국내 증시 흐름에 따라 투자 전략도 또 다르게 세워져야 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면 환율이 1,110원대로도 내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꺾이는 것은 아닐지 이런 점들도 좀 우려가 되는데요. 함께 묶어서 다음 주 투자 전략 좀 세워주세요. 예, 그럴까요? 네. 일단 환율에 대한 그런 원화의 강세 흐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외국인의 매도의 어떤 흐름을 체크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쉽게 말씀드려서 항상 외국계 자금이 들어올 때는 투기적인 자금이냐 아니면 안정성 주식 자산의 자금이나 이 부분에 대한 논리가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환율의 강세 흐름을 봤을 때 두 가지 다가 종합적으로 외국인 자금이 긍정적인 흐름에서 매집을 들어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환율에 대한 강세, 원화의 강세 흐름을 보여준다면 실질적으로 환투기 개념에 있어서 상당히 메리트를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 매도를 한다는 건 관점은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지 쉽게 말해서 자금 유출이라는 그런 개념하고 좀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각, 오늘 사실 1723포인트 위에 고점대에서 마감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연 오늘 음봉 패턴의 흐름 속에서 아랫꼬리 유형을 달고 마감을 했으나 다음 주에 시장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많이 유발할 것으로 제가 핵심 포인트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시장은 아직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외국인의 매집 자금은 아직 특별히 끝날 만한 상황은 아니고 혹여나 다음 주에 일부 물량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단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그런 부담감으로 존재하지 실질적으로 지금 대거 매도에 대한 공세가 펼칠 만한 것은 시장은 아니라는 점. 거기에 대한 핵심 포인트는 바로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경기 회복 기대감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어제보다 5원 10전 정도 하락한 1,118원 선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원화 강세는 수출주에는 조금 약한 세로 약하게 작용할 수가 있겠지만 달러 캐리 트레이드성 자금이 들어오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최고의 수익률 올리신 분 전화 연결을 해봐야 할 텐데 오늘 하이리증권 방송에서 최고의 수익률 올리신 분 어떤 분인지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초심님이시네요. 네네. 예, 어제 출연하셨는데 오늘 또 고수익 올리셨네요. 네. 예, 어떤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 거두셨습니까? TLI라는 종목을 가지고 한 10% 정도. TLI요? 예. 네, TLI요. 네. 한 10% 정도 거뒀습니다. 네. 수익을 보셨다고요? 네. 예, 어떤 이슈로 언제쯤 매수를 하신 겁니까? TL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6일날, 화요일날이죠. 화요일날 이제 종가로 이제 매수를 했는데요. 이제 매수한 상태에서 이제 한 4일 정도, 4거래일 정도를 통해가지고 10% 정도 수익을 거뒀습니다. 일단 그런데 이제 TLI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방송 출연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3D 이쪽을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들을 드렸었는데 이 TLI가 이제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ECT가 가지고 있는 2D에서 3D로 변환하는 기술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성장성을 충분히 내포를 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또 TLI가 이제 영위를 하고 있는 사업 부분들이 이제 LED 쪽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또한 충분한 성장성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판단 그래가지고 이제 공략을 해서 수익을 거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D TV 시장 확대 기대감에 추천을 해주셨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TLI 그렇다면 지금쯤 매수를 좀 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매수를 노리는 거는 좀 적절치 않고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좀 눌려주는 자리들, 일단은 아무래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들이 점진적으로 출회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격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눌려주는 21선 부분까지 눌려준다라면은 그때 당시에 어떤 시장 흐름들과 같이 체크를 하면서 매수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TLI로 10% 이상의 고수익 올리셨다는 말씀 들었는데요. 자, 초심님. 네. 좀 전에 이제 소로스님께도 여쭤봤지만 다음 주에는 어떤 전략으로 또 증시를 들고 가야 하나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어떤 업종들이나 특징 테마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일단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이제 원자력 테마를 한번 중심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핵 관련된 핵 확산 방지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만남을 좀 갖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이슈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미국으로 이제 방문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또 다른 하나의 세일즈 외교 부분들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라면은
아무래도 이제 원전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수 접근을 한다라면은 어떤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원자력 관련 테마들을 눈여겨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초심님, 네, 예, 다음번에 더 좋은 소식 가지고 또 전화 연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오늘은 초심님께서 TLI로 10% 이상 고수익 올리셨다는 내용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요. 고수의 투자 비법을 이어갑니다. 국내 증권시장 개장 직전에 폐장하는 미국 뉴욕 증권시장은 어떤 모멘텀을 갖고 움직였을까요? 블룸버그 스트리트 스마트가 그 대답을 들려드립니다.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의 폐장 10분 전과 폐장 후 10분간을 집중 분석하는 블룸버그 스트리트 스마트. 미국 시장의 거래 종료 전 마지막 10분을 통해 그날 뉴욕의 놀랄만한 사건들을 되짚어보고 장 종료 후 주식, 채권, 통화, 원유 시장 등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변동 상황과 주요 쟁점을 정리합니다. 한밤에 미국 뉴욕 증권 시장에선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주식 투자에 나서기 전 꼭 시청하십시오. 세단, 쿱, SUV, 앤, 웨건, 해치백, 컨버터블 다양한 차량 정보와 드림카를 만날 수 있는 시간 오토클럽이 준비한 알찬 코너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명차를 소개하는 오토시네마 재미있는 국내외 자동차 CF를 소개하는 오토CF 최신 차량의 시승기를 생생하게 전하는 오토테스트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자동차 기술과 부품을 소개하는 오토테크 한 주간 자동차 업계의 소식을 정리하는 오토뉴스 이제 더욱더 풍성해진 오토클럽과 함께하십시오. 예, 고수들만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인데요. 먼저 어제 돌발 퀴즈 문제 정답부터 말씀을 좀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의 문제는요. 1위 주식 수익 모형에서는 같은 기대 수익률이라면 이것이 가장 작은 포트폴리오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게 문제였고요. 정답은 1번 표준 편차였습니다. 자,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스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무료 이용권 가지고 가셔서 장중에 시황 방송도 무료로 보시고 또 전문가의 종목 추천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도 돌발 퀴즈 귀 기울이셔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고수의 투자 비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리 투자의 모든 것에 대해서 소로스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소로스님, 오늘도 네네. 역시 심리 투자에 관한 부분들을 강의를 해주실 예정이십니까? 그래야 되겠죠. 예. 아무래도. 오늘 예. 강의 주제는 어떤 건가요? 오늘 강의 주제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부분인데 아마도 실전 성공 투자에 대한 그런 비법을 좀 계속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투자가들이 매매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어떤 그런 매매의 그런 어떤 심리적인 필요성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언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내용으로 아마 당분간 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은 심리 싸움이다라는 말들이 있듯이 다양한 변수 속에서도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성공 투자를 위해서 꼭 챙겨야 할 6가지를 조언해 주신다고 하니까 오늘도 강의 내용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앞 시간에 전해주셨던 심리 투자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부터 좀 정리를 해보고 갈까요, 서로스님? 예, 그러는 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예습도 중요하지만은 복습의 차원에서 복습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사실 소로스의 이 심리 투자의 방법이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제가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투자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어떤 기술적이나 기본적 분석에 대한 그런 메리트 있는 어떤 그런 내용도 중요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전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싸워야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방법을 배우시는 것이 참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소로스가 강의하는 심리 투자 방법에 대한 포커스도 바로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어릴부터 당장 여러분들이 실전에 뛰어든다고 했을 때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궁금증들을 여러분들한테 해소시켜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듣고만 마시지 마시고 이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잘 체크하셔서 다음 주에는 이번 주보다도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지지난주랑 계속 말씀드렸던 타이틀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첫 교시를 통해서는 욕심과 탐욕에서 해방되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욕심의 투자의 최대의 적은 바로 욕심과 탐욕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2교시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올바른 실전 투자 방법에 대한 9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첫 거래, 항상 첫 시작, 이 부분은 출발이 좋아야 된다. 성공을 해야 된다. 어떤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3교시에는 실전 매매 성공 투자 조건에 대한 8가지를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기에 가장 핵심 포인트는 주식 투자라는 것은 바로 뭐니 해도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식 투자는 수익이다. 수익이 있어야만 주식 투자의 올바른 방법을 알고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에 대한 그 새로운 내용을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예, 어떻게 지난 3번 강의에 이어서요. 정말 심리 투자에 있어서 투자자들이 어떤 것들을 짚어야 하는지를 자세히 강의를 해주셨었는데요. 자, 성공 투자를 위한 나머지 조건들 좀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로스님. 네네. 예. 이번 주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뉴스나 여러 가지 그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주식의 성공과 연결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주변에 흘러나오는 사고 소식이나 어떤 뉴스 이런 부분을 그냥 지나치지 말라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면은 어떤 대표적인 기업, 물론 아무것도 모른다, 아니면 주식에 대한 전혀 무지하다, 이런다면은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휴대폰이 갖고 있던 TV를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자동차든 많은 대표 기업들이 있죠. 이런 기업들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가장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 물론 놓쳐서 이미 시장에서 뉴스를 통해서 매도 타이밍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긴박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4대강 정부 정책 관련주는 4대강이나 신한경, 전기차, 그다음에 육자회담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같은 경우는 크게 부각을 시키지는 않았지만 조선 천안함에 대한 사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들 이런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또한 그런 것 속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반응성을 보일 수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앞으로 날씨가 지금 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절 감기가 많이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100% 간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떤 그런 민감성, 그다음에 앞으로 봄이 되면은 황사가 굉장히 또 그렇더라. 그래서 황사에 대한 그런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무조건 새로운 종목만 찾으려고 그러고 새로운 어떤 특별한 기업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주변에 어찌 보면 좋은 기업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식 공부는 처음부터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투자 원칙만 세우는 것만은 해도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다. 제가 지금 소로스가 어찌 보면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심리 투자다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몇 시간째 계속 언급해드리는 부분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 안에 숨어있는 비결이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소로스가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 와서 캔들 차트를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기본적 분석이라고 기업을 가지고 어떤 평가를 내고 어떤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사실 그런 얘기 하면은 여기에서 보고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골이 아프고 좀 따분하다. 죄송합니다. 골이라는 표현을 써서 머리가 아프고 따분하다 어떤 그런 인상들을 많이 받게 될 겁니다. 제가 어떤 심리적인 공부를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은 아무리 공부를 했다고 칩시다. 아무리 좋은 공부를 하고 차트를 봐서 어떻게 움직였다. 그런 것을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 날 월요일 날까지 준비를 잘했어요. 거기에 맞는 종목 찾으려고 갔습니다. 근데 월요일 날 딱 시작을 했더니 현대자동차를 잡으려고 딱 들어갔는데 이놈의 현대자동차가 주가가 오히려 오르는 것이 아니라 빠지네. 왜? 오르는 방향성은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편한데 빠지면은 사람이 일단 마음에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루는 공치는 거죠. 공부하면 뭐 하겠습니까?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무한대적인 어떤 그런 시간들, 공부들 여기에 너무 많이 투자하려고 하지 마시고 현재의 내가 어떤 종목을 골랐다면 얼마의 가격을 사서 얼마의 매도를 해야 될까? 그리고 얼마까지 설령 움직임이 출렁거린다 할지도 얼마 정도에서 내가 매매를 할까? 그리고 손절은 얼마 해야 될까? 어떤 이런 투자의 원칙을 정해서 거기에 충실하게 이행하는
그런 투자 원칙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세우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두 가지를 일단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실전 성공 투자를 위한 6가지 조언 중에서 2가지를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일단은 뉴스를 챙기는 것이 주식 투자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뉴스나 신문, 보도 매체를 보면 투자할 만한 가치주가 보인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이제 주식 공부는 처음부터 많은 것을 배우려 하지 말고 투자 원칙만 세워도 성공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세계 주변에서 터지는 사고나 전쟁 같은 것들을 챙겨보는 것도 좋겠고요. 또 그날의 심리 상태는 돈과 직결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심리도 또 잘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방법들 좀 더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예. 네. 또 두 가지로 나눠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심리 아까 얘기하면서 굉장히 마지막 부분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심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잃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러면 심리라는 부분을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나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근데 이 심리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미리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함축적인 뭐 기술적 분석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캔들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그냥 일봉 차트, 이동평균선의 개념 이런 부분들을 딱 보시면은 멋진 그림이구나. 물론 멋진 그림이긴 하죠. 근데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굉장히 큰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혹여라도 시가고가, 저가, 종가를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으로 일봉 차트 하나 정도는 그릴 수 있는 능력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안 그리고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이 안에 모든 것이 함축적인 부분이 많은 투자가들, 많은 세력과 투자가들의 심리적인 부분이 함축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항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갈 부분이 아니고 보통 단타를 하시거나 스캘핑 이런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러한 어떤 차트, 캔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시점들, 시가고가, 저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돈과 직결되게 연관되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업에 대한 부분들, 심리적인 부분에서 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신경 많이 쓰죠. 그런데 사실 아무리 좋은 기업, 내일 좋은 실적이 발표된다. 중요한 것은 그 종목에 대한 세력이 들어오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매집을 누가 해주지 않았다든지 누군가의 심리, 말 그대로 돈 싸움이지만 그것을 크게 말하면 심리 싸움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없다면 좋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심리 싸움이 없으면 내일 하루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다만 나쁜 기업이라 할지라도 심리가 움직이는 종목은 테마주로서 급부상을 하고 좋은 어떤 메리트를 부각한다는 얘기죠. 제가 나쁜 기업을 움직이면 나쁜 기업을 해라. 좋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해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먼저 투자라는 부분은 주식 투자에 있어서 항상 먼저 반영을 보여주는 부분은 바로 수급에 대한 동향. 제가 소로스가 오늘 오전 첫 시간에 출발할 때도 항상 외국이라는 수급 체크를 크게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유인데 수급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수급이 들쑥날쑥거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수급은 누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그쪽으로 한쪽 쪽으로 몰려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여러분들 외국인이 이왕이면 개인이 매수한 종목보다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이 있다면 잘 따라가지 않습니까? 기관이 매수한 종목이 있으면 계속 순매수를 했다 따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우리만이 논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 전문가, 세력들 이들도 또한 같이 움직이면서 그것을 가지고 심리적인 싸움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수급에 대한 동향들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가치 투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가치 투자하면은 가치 투자의 정말로 그 진정한 의미가 뭘까? 아마 시간 관계상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답을 사실 제가 이거를 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질문을 좀 던지려고 했어요. 가치 투자의 정석은 뭐냐? 이걸 질문을 던지고 싶었는데 가치 투자하면 보통 투자가들이 하는 얘기가 좋은 기업을 기업은 괜찮은데 싸게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해서 좀 크게 판다. 워런 버핏이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죠. 그런데 물론 이제 중장기적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그게 해당이 됩니다만 단기 투자 하신 분들도 계시다는 얘기죠. 단기 투자 같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매해서는 돈을 언제 벌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논리도 중요한데 가치 투자의 정석의 가장 중요한 메리트는 뭐냐? 어떤 종목이라도 좋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표현을 하면 내가 싸게 사서 어찌됐든 수익이 나서 매도를 한다면 그게 가치 투자가 아니겠느냐.
어떤 그런 시각의 논리를 좀 발상의 전환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요약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일단 주식 투자는 심리 싸움의 예술 작품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나 기술적인 분석, 캔들이라든지 이동평균선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보는 것이 좋은 투자의 방식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기술적인 분석은 투자자의 모든 심리를 함축해놓은 예술 작품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네 번째로 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식 투자는 어렵게 접근하면 안 된다. 가치 투자는 수익을 보고 매도하면 가치 투자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가치 투자라고 하면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사가지고 들고 있다가 고수익 올리는 게 가치 투자가 아니냐라는 말을 주셨는데 가치 투자란 일단은 진정한 가치 투자는 매수한 종목에서 일단 수익을 내고 나오면 그것이 가치 투자다. 그렇죠. 예, 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군요. 자, 이어서 나머지 두 가지 방법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제가 심리 투자를 자꾸 얘기하니까 오늘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에서는 기술적 분석도 얘기하고 캔들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마 의아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소스도 이제 강도가 조금 깊게 초보자들에게 어떤 밥을 떠먹여줬다가 이제 서서히 스스로 떠먹을 수 있게끔 어쨌든 기술적 기본적 분석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다만 처음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조금 불필요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심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심층을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시간을 뺏기면서 오히려 어떤 자기 원칙이 없는 어떤 그런 흔들릴 수 있는 매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요. 앞으로 계속 지나다 보면 이제 기본적, 기술적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아울러서 언급을 해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기다리시면 되고요. 지금은 투자 원칙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내 심리를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 이 부분에만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기다림의 미학은 예술과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주식 투자 사실 이 기다림의 미학을 잘 못해서 실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기다림의 미학이요. 이게 뇌동 매매라고 그렇죠. 써주셨네요. 이 뇌동매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좀 주식에 좀 경력이 있으신 분, 좀 해보신 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 겁니다. 주식 투자자가 가장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요겁니다. 요것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이 실패를 할 때 그분이 좋은 종목을 안 잡아서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종목을 잡고도 결국은 뇌동매매 때문에 결국은 수익을 거두지 못하고 손절하는 경우나 실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뇌동매매는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뭐냐면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투자 원칙을 만들라. 매수가를 어디서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내가 매수에 좀 잘못되면 어디다 손절할 것이며 어떤 그런 기준을 만들라라는 얘기를 자꾸 했는데 바로 뇌동매매의 반대 개념이 바로 뇌동매매입니다. 근데 뇌동매매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했던 그 모든 부분들을 전혀 기억지 못하고 그냥 그날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흔들리다가 빠지면 매도하고 오르면 얼씨구 좋구나 하고 매수하고 어떤 그런 그러니까 자기의 원칙과 의지가 전혀 없이 충분히 준비를 해놓고 왔어도 그날 심리 상태가 깨져버리는 거죠. 예, 이런 뇌동매매로 인해서 많은 실패를 하는 경험이 많습니다. 아무리 10년, 20년 투자하신 분들이나 많은 공부를 했다는 분들도 결론은 어디서 흔들리냐면요. 그날 주식을 매매할 때 그날 그 종목에 대한 흔들림을 보고 바로 이런 현상을 갑니다. 왜냐? 사실 파란불 켜고 내려가면요. 내가 매수가가 있었기 때문에 손절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원칙대로 지켜서 기다리면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제대로 잡았다면 간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바로 빠지면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왜 해필이면 이렇게 빠지는 종목을 내가 사야 돼? 이 종목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는 바로 팝니다. 그리고는 올라가는 종목 있으면 빨간불만 켜고 올라가는 거죠. 사실 투자자가 가장 간사한 게 뭐냐면 투자자는 가장 간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파란불만 켜면 괜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 당 0.1%로 해도 빨간불 켜고 딱 올라가면 그냥 내가 큰 돈이라도 번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상하게 그런 어떤 간사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뇌동매매를 여러분들이 좀 조심 있게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뇌동매매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미학도 필요하고요. 그 기다림의 미학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바로 뭐냐? 처음에 들어갈 때, 첫 종목을 골랐을 때 또는 매매를 할 때에 항상 매수, 매도
손절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원칙을 갖고 거기에 대한 투자가 필요해야만이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6번째는 심리 싸움이 치열한 변동성 시간대를 체크하라. 이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이것처럼 또 중요한 게 없습니다. 특히 이제 스캘핑을 잘 하시는 분들, 데이트레이더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걸 많이 이용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변동성은 있습니다. 이것이 다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시간대 같은 경우는 보통 9시 동시호가부터 시작을 해서 2시 50분에 3시 동시호가까지 많은 변동성이 있지만 9시 30분, 10시 30분 요즘에는 점심시간대 사람들이 많이 밥을 먹으러 가고 어떤 그렇게 빈 시간이다 해서 요즘은 점심시간 때도 변동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종목마다 세력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매집을 하냐 안 하냐에 따른 변동성이 들쑥날쑥거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핵심적으로 이런 변동성 시간대를 좀 체크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변동성 시간대는 대량의 물량이 거래가 되거나 매매가 되거나 어떤 투자적인 방향성, 상승이냐 하락이냐에 대한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할 때에 집중을 하지 마시고요. 그래, 소로스가 어제 얘기했던 그 변동성 시간대 내일부터 과연 세력들이 또는 큰 손들이 어디에서 물량을 많이 움직이고 과연 상승을 하는지 하락을 하는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심오한 어떤 비법을 또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서 나가면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전 성공 투자를 위한 6가지 조언에 대해서 소로스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머지 2가지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로스님이 말씀하시는 5번째, 좋은 종목을 매수하고 기다림이 부족해서 뇌동 매매를 반복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식 투자는 인내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뇌동 매매란 뚜렷한 원칙이 없이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기분으로 매매하는 것을 말하겠죠.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자, 6번째로는요. 심리 싸움이 치열한 변동성 시간대를 체크를 하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변동성 시간대란 수급의 동향과 심리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시간대를 말하고요. 이 변동성 시간대에는 매수와 매도 간의 체결이 빠르고요. 세력들의 움직임이 빠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조심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주식 투자에서 살아남는 법칙, 실전 성공 투자를 위한 6가지 조언들 소로스님께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돌발 퀴즈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강의 내용 잘 들어보셨나요? 자, 문제 나갑니다. 화면 보시죠. 네, 오늘의 문제입니다. 심리 싸움이 치열한 이것을 체크하라 라고 소로스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심리 싸움이 치열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1번 변동성 시간대, 2번 오늘의 운세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무료 문자 메시지 아래 나가고 있죠.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하이리츠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고수의 포트폴리오를 따라잡아 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고수들은 왜 이 종목을 포트에 편입을 했는지 그리고 포트폴리오 속에 숨어있는 투자 비법까지 알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로스님께서 앞 시간에 포트에 편입하신 종목들을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포스코는 일주일 정도가 지났고요. 현대모비스는 3주 정도 지났는데요. 현재까지 흐름이 어떤지 그리고 또 매도를 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네네. 예. 먼저 저희의 포트 종목이 대형주 중심이었고 또 아마도 이제 두 종목은 현대모비스와 포스코 두 종목은 일단 제가 매도를 청산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목표가에 아직 진입하지 않았고 앞으로 추세적인 흐름도
굳이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목표가를 설정을 해놨는데 왜 매도를 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시장에서는 대응의 영역이 있고 수능의 영역이 있습니다. 대응의 영역과 수능의 영역의 차이는 뭐냐면은 대응의 영역은 실질적으로 내가 했던 어떤 목표를 설정을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꾸준하게 끌고 가는 그런 개념에서 그대로 반영을 해주는 것이 대응의 영역이지만 수능의 영역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오늘 포트폴리오를 편성했던 부분에 대한 매도에 대한 부분이 수능의 영역입니다. 무슨 얘기냐? 시장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무조건 간다고 해서 그냥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쉬어가는 패턴이 있고요. 또 거기에 따른 지수 관련주면 지수 관련주가 조정을 받게 되는 그런 개념인데요. 현대모비스 같은 거 한번 보죠. 현대모비스 같은 걸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예. 현대모비스가 상승을 하다가 우리가 애초에 목표를 했던 부분은 17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7만 원대 목표가를 설정을 했는데 그러면 왜 매도를 했느냐? 사실 매도 타이밍은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왜 매도를 했던 이유는 아마도 화요일인가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화요일 날 제가 매도했다는 얘기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게 예. 전화 상담인가 해가지고 예. 현대모비스 수익이 나서 8%가 수익이 나서 네, 다시 정리했다. 한번 공략을 생각하신다는 그렇죠. 말씀하셨던 그래서 것 같아요. 나중에 예. 15만 원대 이 정도의 이하로 이제 내려오거나 어떻게 하면은 다시 한번 공략을 할 생각이어서 매도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 변화는 잘 어떻게 또 잘 맞아 떨어져 가지고 그 이후로 살짝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다가 다시 물량이 추리가 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매도의 이유는 다른 건 없고요. 시장에 대한 수급에 대한 변화가 1차적으로 나왔다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환율 부담입니다. 환율의 부담감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율 부담감이 들면 어찌됐든 간에 수출 관련주에 대한 부담감은 여기에 니꼬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미리 차단을 해주는 것이 좋다. 물론 목표가는 17만 원을 했지만 18만 원 죽으라 세워라 끌고 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적당하게 어느 정도의 기술적으로 시장이 수능이 바로 그런 겁니다. 뭐냐면 내가 시장을 이길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내가 아무리 17만 원대 간다 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상황이 조정의 흐름이 나올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그 시장에 그대로 존중을 해주고 그 시장에 맞춰서 매도를 해야만 중요한 것은 수익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수익이 또 크게 나오는 거고요. 그런 어떤 대응의 영역에서 현대모비스는 요 날입니다. 지금 제가 화살표로 그려놓은 날인데요. 조금 작게 보이나요? 제가 그래서 조금 더 세게 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날 매도를 했고요. 요 날이 아마 그 화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화요일일 겁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매도를 하면서 16만 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라고 하면서 대응을 했던 부분이니까 아울러서 15만 원대 정도의 하방선 완전히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15만 원대의 언저리에서는 다시금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추세가 깨진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포스코라는 종목을 제가 또 말씀을 드렸었죠. 포스코라는 종목도 아울러서 포스코는 그 다음 날 제가 매도를 예. 포스코를 매수가를 그때 한 54만 원 정도로 그렇죠. 주셨었는데요. 예, 54만 원대 완전한 바닥에서의 매수 추천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은 그 다음에 상승하는 추세를 보고 54만 원대는 매집을 해라 해서 어찌 보면은 이제 그 다음 날이지만은 바닥권이나 다름없는 그런 추세에서 또 매수를 했었고요. 이 시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매수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상승 추세가 이어져가면서 어느 정도 상승 수익이 나왔었는데 그러면 이 종목은 일단 1차적으로 62만 원대까지 끌고 가보겠다라는 그런 목표가를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 종목도 그러면 무엇 때문에 포스코라는 종목도 무엇 때문에 그러면 수요일날 그 다음날 수요일날 매도를 했느냐? 매도 이유는 일단 이제 이런 부분이 전문가가 조금 여러분 투자가와 좀 차이점인데 물론 포스코를 그렇게 매도할 생각은 그렇게 크게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빠져서가 그런 이유가 아니라 현대제철에 대한 그 고로 사업이 있죠. 예. 그 고로 사업에 대한 진출 여부가 미리 이제 어떻게 보면 정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미리 사전에 어떤 흘러오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현대제철이 고로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현대제철은 좋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국내 최대 사업을 갖고 있는 고로 사업의 대표주인 포스코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거의 모든 점유율은 포스코가 차지하고 있지만 현대제철이 이제 집중적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 포스코의 실적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일단 56만 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라는 개념에서 매도를 했던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포스코와 현대모비스를 일단 매도로 대응을 하셨다 하셨는데 얼마나 또 수익을 보신 건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모비스부터 좀 살펴볼게요. 수익률이 한 8% 나셨네요. 보유기간은 한 18일 정도 되신다고 나오고 있고요. 매수가는 14만 원이었는데 목표가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일단 팔고 나오셨다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포스코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역시 매도를 하셨습니다. 5% 정도의 수익을 보시고 나왔는데요. 포스코는 이제 앞으로 그때 이제 그 목표가는 62만 원 정도 주셨었는데 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죠. 일단 차익을 실현해보고 다음번에 눌림목 줬을 때 다시 한번 들어가 보는 게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소로스님. 네네. 자, 그러면 앞으로 또 다른 종목 관심 갖고 계신 게 있으시다면 소개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들고 예. 나오셨나요? 제가 오늘 사실은 가진 종목을 좀 해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예. 지금 오늘 지금 이 장 중에도 지금 뭔가 변동사항 혹시 체크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오늘 장 후반 아까 방송하기 전까지만 해도 수급에 대한 변동성이 그다지 없었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체크량을 보면 굉장히 이상한 어떤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뭐 외국인이 매수로 대량의 매수로 지금 잡히질 않았나, 기관의 매수까지 뭐 잡히질 않았나 여러 가지 그런 이상 변동을 보였는데 그 이전의 상황을 통해서는 시장을 좀 더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고 가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무리하게 지금 현재의 상황인 일단 외국인의 매도가 단기적이라 할지라도 이 외국인의 매도가 일단은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보여줬다는 측면. 그래서 시장은 확인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무조건 뭐 매수할 종목이 없어서 추천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대형 우량주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실적 우량주 이런 종목을 통해서 그래도 추천하면 여러분들은 월요일 날 빠지든 안 빠지든 그런 상관하지 않고 아마 매수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산을 단 한 푼이라도 쉽게 여기에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확인하고 가자. 그런 측면에서 물론 추세는 살아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오늘은 좀 드리지 않는데 대신 제가 화요일 날 예. 현대모비스 매도라는 얘기를 하면서 추천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우기스라는 종목을 제가 바닥권에서 추천 나간 게 있는데 이 종목을 일단 그래도 시청자분들 중에는 아마 참고를 하고 계시고 지금도 수익이 좀 나면서 들고 계실 줄 알고 이 종목에 대한 해법만 잠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우기술 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화요일 날 아마 추천주로 시청자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7,400원에 무조건 7,400원대 집권하면 무조건 매수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추천한 그 다음 날부터 수익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수급이나 여러 가지 실적적인 부분이 참 좋았다 해가지고 지금 3일간 연속 지금 그러니까 수목금이죠. 화요일에 추천을 했었던 부분인데 수요일부터 상승을 하면서 급등 추세가 나왔는데 이 종목에 대한 혹여라도 대응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종목은 일단 8,500원대를 제가 아마 그때 정하고 8,500원대 정도에 접근하면 매도에 매물벽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8,500원까지 지금 현재의 상황이 아주 좋다면 끌고 가도 됩니다. 지금 수급이 계속적으로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기관과 외국인도 어제 매수를 했고요. 오늘도 기관 매수가 또 나타나더라고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지만 시장에 대한 변동성에 의해서 8,500원대 근처에까지는 기다리긴 뭐하고 미리 좀 머리는 좀 남에게 주자는 그런 개념에서 8,300원이나 400원 정도 접근을 하면 매도를 했으면 참 좋겠다. 일단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은 그렇게 해도 3, 4일 만에 한 13%에서 15% 정도 수익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다음번 소로스님께서 나왔을 때 향후에 이런 주식들의 흐름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죠.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예,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1599-7770번 전화 주신 분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예.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을 상담받길 원하십니까? 예, KT 뮤직이요. KT 뮤직이요. 예, 예. 예, 매수가 비중을 좀 여쭤볼게요. 매수가는 2,470원이고요. 예. 비중은 30%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몇 번을 물타기 해가지고 샀는데 자꾸 빠져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서 물을 더 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의 전망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전화 매수가를 드렸어요. 다시 한 번만 여쭤볼게요. 2,470원. 2,470원이시고요. 예. 예, 뭐 모바일 관련 사업을 하는 종목인데 스마트폰 관련해서 이제 좀 매수세가 들어올 법도 한데 최근 들어서 좀 낙폭이 있군요. 예, 걱정이 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저희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소로스님께 좀 자세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예. 예, 전화 끊고 좀 잘 들어보세요. 예,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KT 그, 뮤직. 예. 그 서울경제TV 방송을 계속 시청을 하셨다면
물타기 할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왜 계속 이제 시청하십시오 앞으로 저기 하지 마시고 제가 이 얘기하는 부분은 아마 지난주 지지난주를 통해서도 계속 제가 언급해드렸던 부분이 손절가를 어느 정도 정해두고 일단은 기술적 패턴이 깨지면 물타기를 하는 개념이 아니라 물타기는 자살 행위와 같으니까 거기에 너무 맹신하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물타기 하기보다는 손절을 하는 측면에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 특히 이제 이 종목에 대한 KT 뮤직 같은 경우는 아까도 좀 먼저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인데 뭐 모바일 관련 물론 앞으로의 성장 모바일에 대한 부분은 10년도 초반기에 들어와서도 어떤 테마주로서 부각을 하면서 좋은 영향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그런 기대치에 대한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에 대한 높은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제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좋은데 중요한 것은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실적 부분, 기업에 대한 분석 부분인데 이 기업에 대한 분석을 제가 한번 살펴를 살짝 봤더니 2009년도에 일단 매출액 부분이나 영업이익 이런 어떤 순이익 부분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감소가 이루어지면서 적자의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흐름입니다. 적자 구조가 돌아서면서 이번에 1분기에 대한 어떤 그런 호황의 모바일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메리트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주가가 물론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도 추가적인 물타기도 하고 제가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물타기한 개념이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다면 그것도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치가 최근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부분이 회복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죠. 코스닥 시장이 회복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코스닥 시장의 회복이 굉장히 지금 아직까지도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빨리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 이 종목이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꼭 실적과 상관없이 수급이 이루어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갈 수도 있다. 근데 그 수급이 이루어지려면 결국은 테마주로서 부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테마주로서 부각이 아직은 코스닥 시장이 지금 침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부각되기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볼 것은 봐야 된다. 매물벽도 봐야 되고 저가 지지대도 봐야 되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현재 2,100원대 있는 상황 코스닥 시장이 바로 살아난다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겠지만 만약의 경우 이 종목에 대한 물량 출회가 나온다고 가정도 해본다면 지금 현재 매물벽이 어디에 존재해 있냐면은 1,900원대 정도가 일단은 매물벽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체크를 해봤더니 1,900원 정도가 매물벽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추세가 코스닥 시장의 상승도 없죠. 특별한 어떤 메리트가 부각되지 않고 수급도 살아나지 않는다. 이런 가능성이 보인다면 1,900원까지도 예상을 해야 된다는 부분. 다만 이것이 그렇게 갈지 안 갈지에 대해서는 코스닥 시장에 달려있다. 왜? 테마주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흐름에 따라서 바로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메리트가 조금 생각을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조금 더 인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좀 이미 손절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은 좀 놓친 것 같으니까 좀 더 인내하고 기다리시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로스님 진단 잘 참고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로스님. 네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끝났나요? 예, 시간이 벌써 갔네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시 한번 오늘 돌발 퀴즈 문제를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자, 문제 나갑니다. 자, 오늘의 문제는요. 소로스님 강의 내용 중에서 있었던 내용인데요. 심리 싸움이 치열한 이것을 체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체크해야 될까요? 1번 변동성 시간대, 2번 오늘의 운세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죠. 015-8500 1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하이리치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 주주별 매매 동향을 다시 한번 보니까요. 외국인들이 6천억 원 이상 순매수를 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2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준 거고요. 기관 쪽에서도 2천억 원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온 것으로 체크가 되고 있는데 다음 주 국내 증시 흐름들을 꼼꼼히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뵈러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